안녕하세요. 프리뷰의 난 팀장입니다. 3월 15일 NBA 리뷰와 16일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경기, 오늘 저녁 경기 강승부, 간만에 VIP 강승부 하나 들어갔는데, 예, 그 강승부 아침 8시 10분에 들었습니다. 예, 배당 떨어질까봐. 아주 그냥 맥스 배당에서 강승부 VIP 들어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 NBA도 어저께 그 추천 라인 4개 드렸는데 4개 중에 하나 틀렸는데 또 그 하나가 VIP에 끼는 바람에 좀 2분 했는데, 오늘은 내일 경기는 2개 다, NBA 2개 다 한번 맞춰보죠. 요새 좀 NBA에서 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제 거의 시즌 끝나가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오늘 VIP 국내 경기처럼 깔끔하게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워싱턴과 디트로이트가 어저께 잠깐 반짝하더니 오늘 경기는 뭐 힘을 전혀 못 쓰는 모습이었고, 워싱턴은 쿠즈마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디트로이트 이기는데 큰 문제 없었습니다. 클리블랜드 오늘 저기 누구 빠졌죠? 누구지? 미첼이 빠졌나? 미첼이 빠졌죠? 클리블랜드 미첼이 빠지면서 백코트에서 좀 헐거울 수 있었는데, 샬롯이 충분히 주전 구간에서 비벼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미첼도 빠졌잖아요, 그죠? 근데 뭐 샬롯이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뭐 헤이워드가 최근 폼이 안 좋고, 로지어와 오브레 주니어가 뭐 백코트에서 여전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아쉽네요. 클리블랜드가 미첼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클리블랜드 미첼이 빠져도 지금 뭐 루버트와 루비오가 워낙 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토론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토 완전체는 항상 무섭습니다. 토론토 완전체는 항상 무섭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덴버가 지금 맛이 갔습니다. 완전히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계속 지고 있는데 맛이 갔어요. 덴버의 머레이의 개인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0점이에요. 그 다음에 요키치가 기본적으로 요키치가 뭐 11개, 12개 정도의 어시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고, 3점이 너무 안 터지고 있습니다. 3점이. 토론토가 무난하게 승리하였고, 샌안토니오 올랜도 어저께 추천 라인 드렸었는데 도대체 이 올랜도는 뭘 하는 건지 일단 뭐 슛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올랜도가 슛이 너무 안 좋았고, 어떤 좀 장점을 도저히 살리지 못한, 뭐 프론트코트에 뭐 바그너와 벤케로 같은 그런 선수들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경기였고, 리바운드는 리바운드로 다 뺏기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브루클린이 초반에 앞서가다가 오클라호마가 후반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승리했는데, 일단 뭐 오클라호마의 쉐이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경기 초반 브루클린이 야투가 좋았지만 경기 후반 되면서 이 쉐이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뭐 도트나 그 다음에 뭐 제일런 윌리엄스,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일런 윌리엄스 등이 뭐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이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좀 기복이 있네요. 쿼터별 기복이 좀 있어요. 쿼터별 기복이 있고, 오늘 경기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오클라호마가 세긴 세다. 오클라호마가 세긴 세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초반에 뭐 10점, 뭐 11점, 12점 그렇게 지고 있으면 오클라호마가
3쿼터부터 조금 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법도 한데 그걸 극복하면서 뭐 3, 4쿼터 완전히 발라버렸습니다. 그다음에 뉴올리언즈와 레이커스. 야, 오늘 뭐 뉴올리언즈 아니 이제 레이커스 경기 보고 오늘 저희 VIP 주력 경기였죠. 레이커스. 예. 이 레이커스 경기 보고 전 주력 경기를 그렇게 일찍 시청을 그만둔 적이 없는데 예. 도저히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뉴올리언스가. 일단 러셀이랑 비즐리의 3점이 뭐 미치도록 들어갔는데 경기 초반에 러셀이 3점을 잘 넣었고요. 경기 후반에 비즐리가 3점을 잘 넣었는데 저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겨요? 아니, 어떻게 져요? 그 다음에 오스틴 리브스, 슈레더. 저는 지금 LA 레이커스의 가장 좋은 폼의 이유 중 하나는 백코트라고 봐요. 예. 슈레더와 리브스가 벤치 구간에서 뛰면서 이 레이커스의 백코트 뎁스가 상당히 좋아졌고, 그 다음에 반더빌트와 이 하치무라의 영입도 나름 괜찮았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치무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복이 좀 있다라는 게 아쉽고, 뉴올리언스는 오늘 잉그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잉그램의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5, 발렌슈나스의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머피 3세의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24.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점 너무 안 터졌고, 뉴올리언스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이온이 일단 출장하기 전까지는 좀 추천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피닉스와 미러키와의 경기는 뭐 이거 미러키가 당연히 어저께 제가 미러키의 백투백 승률까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제 NBA 추천 라인에 있었던 경기인데, 예. 9승 1패라고 오늘로써 10승 1패가 됐습니다. 뭐 백투백 만큼은 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뭐 야니스 못 막아줬죠. 예, 야니스 로페즈. 제가 에이튼이 폼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야니스 로페즈 못 막아진 거고, 그다음에 뭐 피닉스 같은 경우는 백코트에서 뭐 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거를 미러키가 뭐 잠깐 경기가 뭐 십몇 점 차까지 났다가 4쿼터 동점까지 되면서 잠깐 좀 흔들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미러키가 무난하게 승리해줬다. 야니스 로페즈 못 막죠. 예, 피닉스가. 예. 내일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경기 마이애미와 멤피스 경기는 일단 뭐 전 마이애미 경기를 모르겠어요. 잘. 예. 게다가 또 라우리가 또 GTD고, 예. 라우리가 GTD고, 이 마이애미는 너무 도깨비 팀이라 일단은 전 뭐 그냥 이거는 언급 안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예. 뭘 알아야지. 제가 뭘 아나요? 백코트에서 차이 별로 없어요. 예. 백코트에서 차이 별로 없고, 오늘 라우리가 출장을 한다면은 저는 마이애미 프랜승을 보겠어요. 예. 마이애미 마인승을 보겠어요. 근데 라우리가 출장을 안 한다? 그럼 뭐 이 경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백코트의 뎁스는 서로 두 팀 모두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고, 프론트 코트도 뭐 틸만 못 믿죠. 멤피스 틸만 뭐 자렌 잭슨 주니어 정도야 뭐. 그 다음에 마이애미 아데바요 뭐 믿을만 하지만, 이건 뭐 경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뭐 도저히. 예. 그다음에 클리블랜드 필라델피아 경기 보겠습니다. 자, 현재 미첼이 GTD고 알렌이 GTD인데 알렌 GTD는 상관이 없어요. 왜? 알렌은 폼이 안 좋았어요. 계속. 예.
중요한 건 미첼 GTD예요. 만약에 오늘 미첼이 결장을 한다? 필라델피아 무조건 가야죠. 예.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필라델피아에 가는 게 맞죠. 미첼이 결장을 하는데 사실 갈란드보다는 미첼이 더 어떠한 중심을 잘 잡아주는 핵심이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엔비드를 모블리와 매치업을 시켜본다면 엔비드가 좀 고전은 하겠죠. 근데 말 그대로 고전만, 예, 득점을 하는 데는 뭐 평균 득점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모블리가 엔비드를 그렇게 쉽게 막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 않아요. 백코트에서도 하든, 맥시, 밀튼 멜튼이 있는 필라델피아나, 그 다음에 오늘 만약에 미첼이 빠진다면 갈란드, 루비오, 그 다음에 루버트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백코트의 뎁스도 필라델피아가 더 좋아 보입니다. 예. 단지 이제 원정 경기라는, 필라델피아가 원정 경기라는 이유 하나인데 원정에서 나름 괜찮은 성적 보이고 있고, 뭐 클리브랜드 홈이야 뭐 워낙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12, 106. 근데 클리브랜드는 실점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 그 다음에 뭐 득점도 늘어나는 모습이고, 필라델피아가 공격력이 많이 올라갔어요. 예,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고 수비도 약간 실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격력이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두 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은 뭐 벤치 구간에서의 어떠한 그 안정적인 경기력, 그 부분은 아무래도 클리브랜드보다는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최근 3점 적중률이 45%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예. 필라델피아가 45%고, 그 다음에 뭐 리바운드도 필라델피아가 좋고, 뭐 전반적으로 다 필라델피아가 좋아요. 어시스트도 좋고. 일단 클리블랜드가 수비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하든과 이 엔비드의 투맨 게임을 막아낼 재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보다도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첼이 출장을 한다. 만약에 미첼이 출장을 한다. 그러면 필라델피아의 팬분들만 필라델피아에 접근을 하시고, 어려워요. 만약에 미첼이 출장을 한다면요. 미첼이 출장을 안 한다. 그러면 필라델피아의 마인승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미첼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네소타 보스턴은 스케치만 해드리겠습니다. 보스턴의 경기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 어저께 제가 휴스턴과의 경기를 봤는데 얘네들 경기력을 믿을 수가 없네요. 예. 또 안 좋아지는 시기로 들어왔어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뭐 테이텀의 슛감 너무 안 좋고, 솔직히 제가 이 경기를 패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보스턴이란 네임밸류가 너무 무서워요. 예. 만약에 여기에 프랜차이즈 로고가 이 보스턴이 없고 뭐 만약에 이 로고가 뭐 저기 뭐 오클라호마 정도 된다고 치고, 예, 오클라호마 너무 무시하면 안 되는데 올랜도 올랜도 정도 된다고 치고, 지금 이 스탯을 다 확인을 해서 분석을 하면은 이거 미네소타 승이 맞아요. 예. 보스턴이 원정 경기에 좋고 나쁘고의 둘째치고 얘네들 페인트 존이 좀 많이 헐거워요.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페인트 존이 헐겁다. 하지만 2점 주고 3점 넣는 보스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턴이 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점 실점은 꼬박꼬박 잘하는데 3점을 못 넣더라고요. 예. 슛감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슛감이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백코트에서도 에드워즈 콘니라면은 에드워즈 콘니 알렉산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보스턴의 백코트 자원인 스마트, 화이트, 브라운, 그 다음에
벤치의 브록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금 모자라요. 조금 모자르는데, 문제는 미네소타가 내일 경기 고베어와 리드가 GTD라는 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페인트 존을 공략해야 돼요. 얘네들은 보스턴 애들은 페인트 존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 존을 공략을 하지 못하면 백코트에서는 보스턴이 조금 더 앞서 있잖아요. 물론 최근 폼이 좋다고는 하지만, 보스턴이 폼이 나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고베어와 리드의 출장 여부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고베어가 출장을 한다면 전 이 경기 미네소타 프랜성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삽질할 것 같아서 저득점 예상해 보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농구팀장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던데. 그 다음에 시카고와 세크라멘토. 자, 시카고가 베벌리가 영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백코트에서의 어떤 수비감은 좋아졌어요. 근데 그 좋았던 수비감도 들쑥날쑥하죠. 예. 하지만 직전 경기 휴스턴 승리하였고 덴버도 승리하였다. 덴버는 최근 폼이 안 좋고 휴스턴은 탱킹 팀이었고, 예. 미로키는 3연승 하다가 직전 미로키에게 미로키한테 진 게 아니죠. 야니스한테 진 거죠. 야니스한테. 예, 야니스한테 탈탈 털리면서 패하였는데, 일단 두 팀의 어떤 벤치가 아니라 백코트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보면은 팍스 휴어터, 그 다음에 베벌리 카루소, 물론 잭 라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는 팍스 휴어터, 반스 이렇게 있겠죠. 드로전까지 시카고를 백코트 자원으로 쳐본다면, 백코트는 그래도 이건 비슷하다. 예. 드로잔 라빈 때문에 저는 시카고에 손을 들어주려고 했는데, 솔직히 디에런 팍스는 리그에서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세네 손가락 안에 드는 백코트 자원이에요. 예, 못 막아요. 예, 팍스는 수비가 좋아서 팍스를 붙여놓는다라는 말 자체가 어폐예요, 어폐. 팍스 못 막아요. 세크라멘토가 이렇게 강팀이 된 이유도 팍스가 있음으로써 이렇게 강팀이 되었고, 물론 백코트 자원인 휴어터나 그 다음에 키건 머레이, 사보니스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없었으면은 지금 이렇게 좋은 승률을 거두지 못하겠지만, 일단 에이스는 팍스가 맞죠. 예. 그러므로 백코트가 팍스가 더 좋아 보인다. 예. 그리고 벤치 구간에서도 세크라멘토가 훨씬 좋죠. 예. 이 시카고의 벤치 구간은 완전히 폭망입니다. 폭망. 예. 도순무, 화이트, 걔네들 플레이 보면은요, 뒷목 잡아요. 예. 뒷목 잡습니다. 여기 세크라멘토에 몽크가 있죠. 예. 몽크가 최근 원래 몽크는 시즌 초반부터 주전 구간 왔다 갔다 거리던 친구예요. 근데 휴어터한테 이제 좀 조금 밀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몽크도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 경기 백코트도 백코트지만 이 부셰비치와 사보니스의 어떠한 대결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보니스가 정말 진정한 정통파 페인트존 빅맨이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크라멘토의 백코트 자원들과 합이 잘 맞는 거고요. 만약에 사보니스 자리에 부셰비치가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요, 부셰비치가 사보니스 자리에 들어온다 그러면 부셰비치가 이 세크라멘토 이 선수들과의 합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예. 왜냐하면 부셰비치는 워낙 외곽을 좋아하고, 물론 페인트존에서의 공격력도 준수하는데 최소한 포르징기스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셰비치가. 예. 하지만 부셰비치 자체가 워낙 3점 던지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게 팀의 득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예. 최근 5경기 부셰비치가 4.2개의 3점을 던져요. 예. 4.2개의 3점을 던지고 적중률은 33%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빅맨들은 3점을 던질 때 최소한 45%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효율이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예. 근데 지금 최근 5경기 4.2개나 던지면서 33%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 페인트 존에서의 어떠한 제 몫을 부셰비치가 다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게다가 세크라멘토가 분명히 수비가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일단 세크라멘토는 공격으로 먹고 사는 팀이죠. 예, 공격으로 먹고 사는 팀이고 최근 어떤 3점 슛감도 상당히 좋아요. 물론 시카고도 3점 슛감이 좋지만 일단 시도율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시카고는. 예, 시카고는 적게 던지고 3점률이 좋은 팀이고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는 많이 던지고 3점 적중률이 좋은 팀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벤치 구간에서의 어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벤치 구간에서 마이너스 10.8,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는 13.4예요. 득실 마진이. 물론 주전 구간에서 세크라멘토의 득실 마진이 조금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최근 뭐 미러키와의 경기, 그 다음에 피닉스와의 경기, 뉴욕과의 경기에서 좀 밀렸던 부분에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올 시즌 전반적인 오버롤을 보면은 벤치에서의 경쟁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예. 저 벤치가 아니라 주전 구간에서의 경쟁력이 뭐 마이너스 12점 정도로 나쁘지 않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5경기가 마이너스 10이지 오버롤은 마이너스 0.5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 저는 세크라멘토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카고가 수비가 잘 되는 날은 수비가 긁히는 날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득점 보고 세크라멘토의 승리 마인승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샌안토니오와 댈러스 경기는 지금 샌안토니오는 뭐 둘째 치고요. 댈러스가 하더웨이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GTD죠. 어빙도 GTD죠. 우드도 GTD예요. 만약에 얘네 3명 안 나오잖아요. 이 경기 3000% 갈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경기는 패스합니다. 예. 다음에 클리퍼스와 골든스테이트. 자, 오늘부터 클리퍼스 경기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뭐 3연승 했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3연승을 했기 때문에 클리퍼스 경기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왜 3연승을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겁니다. 예. 왜 3연승을 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3연승이다. 뭐 4연승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계속 이거 뭐 한다는 걸 뭐 한다 그러는 것 같던데. 예. 하여튼 3연승이다. 이제 뭐 하나보다 해가지고 클리퍼스를 경기를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3연승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웨스트브룩이요. 이 3연승 하는 동안 다 주전 구간에서 뜁니다. 주전 선발로 나와요. 그런데 4쿼터에 빠집니다. 웨스트브룩이. 그게 지금 현재 클리퍼스에게 잘 먹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럼 4쿼터에는 누가 나오느냐? 저기 웨스트브룩 대신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이 루 감독이 이 시험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뭐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제 그 실험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최근 많이 4쿼터에
또 고든이 4쿼터에 클러치 상황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 고든 같은 경우는 평균 30분 뛰고 턴오버 1개, 망 같은 경우는 평균 22분 뛰고 턴오버 1.2개거든요. 근데 웨스트브룩은 28분 뛰고 턴오버가 3.8개예요. 거의 4개란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턴오버라는 게 1, 2, 3쿼터에 뭐 한두 개 정도는 경기에 어떤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4쿼터에서의 턴오버는 치명적이거든요. 그 치명적인 내용을 상쇄하고자 루 감독은 4쿼터 클러치 타임에서는 웨스트브룩을 배제합니다. 저는 매우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며, 그렇게 되니 클리퍼스가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즉 각자의 역할에 어떠한 각자의 롤을 잘 해주고 있다. 예. 그러면서 폴 조지와 레너드가 스코어러 역할을 핵심적으로 해주고 있고, 주바치와 플럼리가 주전 구간과 벤치 구간에서 프론트 코트를 잘 이끌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쿼터 되면 만과 고든이, 특히 고든 같은 경우는 경험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뻘짓은 안 하죠. 최소한. 예. 그렇게 경기를 끌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클리퍼스가 왜 잘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냥 3연승 하는 거 보고 3연승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 한번 다시 레이커스 분석해 볼까?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예. 전반적으로 왜 클리퍼스가 승리를 3연승을 했는지를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스 같은 경우는 커리, 탐슨, 풀, 얘네 3명 말고는 지금 기댈 구석이 없습니다. 물론 디비첸조 인정합니다. 예, 디비첸조 최근 잘하고 있다라는 거 인정은 하는데, 근데 커리가 인터뷰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예,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날 피닉스 경기 끝나고 인터뷰 했을 거예요. 제가 그거 봤는데, 너희 피닉스 이긴 거 축하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너 이렇게 잘하는데 원정 가면은 왜 그렇게 못하니? 라고 커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커리가 정확히 I don't know, I don't know, I have no idea.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대요. 저는 좀 그런 생각했거든요. 일단 뭐 원정을 가게 되면은 일단 뭐 코트에 적응이 뭐 쉽지 않고, 뭐 아니면 원정에서의 어떤 컨디션 조절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대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왜 지는지 모르는 거. 모르는 게 제일 무서워요. 내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모르는 거. 내가 왜 뭐 하는지 모르는 거. 그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골스 원정은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최소한 뭐 무언가의 문제점을 찾아내야죠. 그게 정말 확실한 문제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원정 8연패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클리퍼스 원정이야?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죠. 오늘 그 골스는 커리, 탐슨, 디비첸조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클리퍼스는 웨스트브룩, 조지, 레너드 이렇게 나오겠죠. 게다가 프론트 코트에서 쿠민가가 오늘 GTD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루니 그린, 그 다음에 여기는 모리스 주바치, 플럼리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전반적인 주전 구간의 뎁스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벤치예요. 그러니까 한 20경기, 25경기 남겨놓고 제가 계속 벤치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쯤 되면은 주전 구간 선수들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치 뎁스가 좋은 팀들이 많은 승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골스의 벤치를 보면 일단 클리퍼스한테 조금 밀리는 건 사실이죠. 예. 백코트서부터 많이 밀려요. 백코트서부터 많이 밀리고, 그 다음에 프런트 코트 또한 주바치나 플럼리가 있는 이 클리퍼스에게 루니와 그린, 수비에서는 좋겠죠. 수비에서는 뭐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공격에서만큼은 주바치와 플럼리가 훨씬 더 저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오늘 포인트는 커리죠. 예, 커리가 다시 이제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5경기 커리는 31점 득점합니다. 예, 31점 득점하고,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요, 커리가 30점 득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 시즌 오버를 보면은 29점, 그러니까 한 30점 정도 득점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원정 경기에서의 경기력 문제는 최소한 커리의 문제는 아니다. 예, 최소한 커리의 문제는 아니다. 커리는 항상 30득점을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예, 항상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커리를 제외한 뭐 주전 구간도 주전 구간이지만 이 벤치의 구간들이 원정 가면은 좀 많이 헤매는 모습이 많아요. 예. 지금 오버롤 보잖아요. 오버롤로 볼까요? 오버롤로 보면은 이 득실 마진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 마이너스 짝대기가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이 원정 보면요, 다 마이너스예요. 다. 예. 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단 뭐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도 좀 아쉽고, 골스가. 그래서 저는 골스의 원정 믿지 못한다. 예, 그리고 클리퍼스가 승리 방정식을 찾았다. 클리퍼스의 승. 그 다음에 이거 왜 클리퍼스가 마이너스이 아니야? 예, 이거 마이너스 2.5입니다. 예,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언더. 언더야 오버야 이거. 다득점입니다. 다득점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휴스턴과 레이커스. 지금 핸디가 플러스 2.5로 휴스턴 잡혀있죠. 상당히 적은 핸디입니다. 예. 오늘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결장을 해요. 차라리 핸디를 뭐 4.5나 뭐 5.5 줬으면은 시원하게 전 레이커스 마인승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 앤서니 데이비스가 없다? 아니, 반더빌트 있잖아요. 하치무라도 있고. 예, 반더빌트 있고 하치무라 있는데, 그렇다면 휴스턴에 누가 있어? 생군? 생군 오늘 뭐 GTD인 상황이고, 예, GTD인 상황이고,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아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무슨 뭐, 저기 뭐야, 야니스입니까?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올 시즌 12.4점 득점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득실 마진이 마이너스 7점이에요. 예, 최근 5경기 보여드릴게요. 최근 5경기는 20득점 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0.2. 최근 5경기는 나름 괜찮네요. 최근 10경기로 보여드릴게요. 10경기. 최근 10경기, 예, 10경기죠. 예, 마이너스 7.8, 14.6. 예. 직전 5경기서부터 폼이 갑자기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폐가 있고요. 예, 어폐가 있고, 일단 보스턴전과 시카고전에서 잘 했어요. 자바리 스미스가 잘한 건 맞지만, 일단 보스턴, 제가 말씀드렸죠. 프론트 코트 약하다고. 시카고도 마찬가지고요. 예, 부셰비치 없는 구간에 뭐 뛰었다면은 뭐 저기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을 법하지만, 오늘은 반더빌트와 하치무라가 생군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거든요. 예, 생군한테. 예, 반더빌트와 하치무라가 생군한테는 절대 만만치 않다.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예, 그리고 생군, 그러니까 하치무라, 반더빌트,
자바리 스미스 생군 하면은 뭐 저는 휴스턴이 압도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쌤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프론트 코트는요. 그러니까 왜 자꾸 프론트 코트 얘기를 하냐면 오늘 데이비스가 빠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백코트는 러셀 비즐리, 그 다음에 케빈 포터, 제일런 그린. 야, 이것도 타이트하다. 일단 제일런 그린이 좀 무섭긴 하네요. 예, 제일런 그린이 좀 무섭긴 한데 뭐 러셀 비즐리도 뭐 결코 딸리진 않죠. 예. 그런데 이제 자 주전 구간에서는 뭐 비벼볼만 하지만 중요한 건 벤치 구간입니다. 벤치 구간. 예. 벤치 구간에서 지금 차이가 얼만큼 나냐면요. 레이커스의 벤치 구간 득실 마진이 18점이에요. 18점. 휴스턴은 마이너스 2점. 예. 이 NBA나 MLB에서 제가 그리고 프리뷰엔이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벤치 구간, NBA에서는 벤치 구간, 그 다음에 MLB에서는 불펜이에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하냐면 일단 주전 구간은요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오즈 메이커들이 배당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것을 보고 배당 책정을 해요. 그리고 그들도 벤치와 불펜은 놓치는 게 많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근데 그 부분을 공략을 잘하면 의외로 역배 맞추기도 쉽고 경기에 접근하는 게 상당히 쉬워집니다. 예. 제가 오늘 지금 계속 경기 얘기하면서 벤치 구간 얘기하는데 벤치가 지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프리뷰엔의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남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보는 거. 예. MLB 방송을 지난 시즌 들었던 시청자들이라면 제가 불펜을 얼마나 중요시 생각하는지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한번 불펜 직전 경기에 불펜 누가 나왔다. 그래서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 뭐 개인 방송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지, 뭐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예.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를 누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NBA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벤치 구간에서 결정이 납니다. 예. 벤치 구간에서. 예. 벤치가 좋은 팀이 결국은 맥쿼터의 어떤 기복 없이 꾸준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지금 레이커스가 그렇습니다. 예. 솔직히 제일런 그린, 케빈 포터, 그 다음에 러셀과 비즐리, 휴스턴이 안 꿀려요. 예, 안 꿀린다고요. 그리고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생군, 그 다음에 반더빌트, 하치무라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 지금 오늘 경기 이기면 5할 팀인데 5할 팀이랑 2할 3푼 하는 팀이랑 이게 같아요? 전력이? 아니잖아요. 예. 그럼 문제는 어디? 벤치. 문제는 벤치입니다. 예. 레이커스는요, 최근 벤치가 어마무시합니다. 예. 레이커스는 지금 벤치가, 자, 오늘 경기만 당장 보더라도 오스틴 리브스가 매우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슈레더가 역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물론 오늘 경기에서 슈레더가 썩 폼은 좋지 못했지만 여태 경기에서는 꽤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예. 반면 휴스턴 같은 경우는 주전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활약은 해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벤치에서는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젊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레이커스의 그리고 또 하나
수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수비가 레이커스 117점 실점했는데 최근 5경기 108점이에요. 예. 오늘 수비하는 거 보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수비 정말 좋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뭐 3점 감 또한 올라오는 모습이고, 휴스턴이 3점 대신에 페인트 존을 많이 공략을 합니다. 예. 많이 공략을 하는데 하치무라와 반더빌트가 페인트 존 수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오늘 경기의 주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며, 저는 이 경기는 저득점 상황에서 레이커스의 승리 예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여기 투데이에 있는 빨간 닥지글들 모두 다 열람이 가능하십니다.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되니 많은 회원 가입 방문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후 경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